정부가 저소득층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 40만 시대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아름 리포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저소득층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를 내걸었지만 오히려 손해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최빈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고 있습니다. 잠시 언론 보도를 통해 듣고 오겠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일하는 노인의 비중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경제활동에도 불구하고 노인 가구의 상당수는 여전히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지급액은 늘었지만 기초수급자 노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폐지를 줍는 대신 실내에서 일하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초생활수급자인 폐지 줍는 노인들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입니다. 정부의 세수 부족 문제로 여러 자치단체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어르신들에게 난방비와 생활비 등으로 쓰이는 기초연금뿐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인건비 보조금도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기초연금을 이제 한 달에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라는 얘기 했었고, 그런데 얘기를 들어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그게 인상이 돼도 혜택을 받는 노인들이 극히 적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 5천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가 삭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하고 생계급여하고 다른 차원의 문제일 텐데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현재 관련 법에 따라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가 줄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매달 25일 기초연금이 33만 5천 원이 통장 계좌에 입금되지만요. 다음 달 20일 생계급여 산정에서 지난달 기초연금 금액만큼 삭감되고 있습니다. 줬다 뺏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던데, 예. 그러니까 먼저 기초연금을 줬다가 생계급여 줄 때 다시 이걸 이제 뺏는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 언제부터 발생한 겁니까? 네, 2014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결과로 기초연금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기초연금을 전액 소득으로 계산하게 되면서 만약 기초연금이 10만 원이 오른다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인상분 10만 원이 삭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 빈곤율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노인분들의 입장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참 못한 말로 이게 얼굴이만 잃고 있는데 참 창피한 말로 이번 할래 돈도 실지가 그렇고 이러니까 좀 그렇다고 이제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 아이고 이거 보시오 열이 얼마나 난가. 아 속은 느낌이지 속았다 이 말이지. 내가 준다겠어요. 못 준다고잖아요. 이 자식들은 많으지만 너무 내가 가슴이 아파. 노동일이 먹고 사는데 새끼들 저거 새끼들 힘든 게 고생을 안 하겠는가. 이 세상 나같이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이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똑같은 거죠. 혜택을 전혀 이제 받지 못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도 연금 개혁을 통한 제도 개편을 물론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안이 통과되려면 여야가 뜻을 모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기구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입장 어떤지 또 광주시의 설명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의 박용숙 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생활보장팀장 박영숙입니다. 예, 기초연금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비하고 개념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먼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인 사람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이고요. 네. 기초생활보장수급비, 즉 기초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인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 하위 70%는 2024년 기준 단독 가구는 213만 원,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 이하이면 선정이 되고요.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3만 4,810원, 부부 가구는 월 6만 6,960원에서 최대 53만 5,680원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은 2024년 고시된 중위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2만 8,445원, 4인 가구는 572만 9,913원입니다. 즉 기초생계비 지급액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최대 71만 3,102원, 4인 가구 최대 183만 3,572원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 두 개가 같이 겹치는 경우가 있겠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주시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비하고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이른바 빈곤노인 인구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우리 시 기초연금 수급자는 총 15만 6천여 명이고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약 6만 300여 명인데요. 네. 이 중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수급자 수는 올해 9월 기준으로 16,644명입니다. 예.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된다고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파악하고 계시겠죠?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소득 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은 공적 이존 소득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액만큼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서 생계급여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참고로 소득 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을 비롯한 장애수당, 국민연금 등 공적 이존 소득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생계급여에서 차감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기초연금을 만약에 10만 원을 더 받게 되면 생계급여도 10만 원이 그대로 삭감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충성의 원칙이라 함은 소득이 이제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말이고,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기초생계급여보다 우선해서 기초연금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고,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공적 이존 소득으로 잡혀가지고 기초생계급여액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예, 현재로서는 이제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원래 그래도 제도의 취지가 있었을 텐데요. 예. 기초연금법을 제가 이제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수령액만큼 차감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정부가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난 9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에 보면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마 원래의 기초연금 제도 목적을 살리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예, 얼마나 시간이 또 걸릴지 모르겠군요. 광주시에서는 빈곤 노인을 위해서 또 다른 방안 마련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시는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등 일상 회복을 돕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 독고 어르신의 주거 공간 내에 화재 감지기, 활동 감지기, 응급 호출기 등
첨단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119에 연결하여 신속하게 응급 구조하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부족한 노후 소득을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 우려가 있는 빈곤층 어르신들에게 관내 경로식당 등 30곳에서 무료 급식 제공과 식사 배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등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노인 일자리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가다 보면 너무나 큰 박스 같은 짐을 힘겹게 밀고 가는 어르신들이 꽤 계세요. 시야도 다 가린 채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이제 노인 일자리를 좀 더 확장해서 주신다면 생계뿐만이 아니라 안전성에도 확보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계속 매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노인 일자리를 발굴하는 데 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앞으로도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박영숙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부도 뭐 개선을 해야 한다 이런 걸 인지하고 있고 또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 여전히 높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네. 어떻습니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고령자 10명 중 4명이 빈곤에 시달린다는 결과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빈곤율이 1위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순위로만 따진다면 세계에서도 10위 정도에 드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건 사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빈곤층을 나누는 기준 어떻게 됩니까? 통계상으로 보이는 착시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네, 사실 빈곤층을 나눌 때 소득을 가지고 OECD에서는 현재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이 OECD에서는 중위 소득을 가지고 빈곤율을 계산합니다. 물론 실제로 소득을 가지고만 계산하다 보니까 자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 통계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허점도 물론 있기도 합니다. 예, 일단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그다음에 대책도 잘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아까 금액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뭐 아까 30만 원, 40만 원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 29일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연금을 받는다고 답한 고령층의 53.4%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 63.3%는 향후에도 나이와 상관없이 일을 하고 싶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건강해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힘든데 생계를 위해서 어찌할 수 없이 일을 한다는 건 또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도 일을 하고 싶다고 답한 고령층 중 51%는 일을 원하는 주된 이유로 생활비에 보탬이 돼서 또 돈이 필요해서라고 답을 했고요. 조사를 좀 더 살펴보면 이들이 받는 연금 급여액은 월 평균 80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정부가 저소득층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또 계시고 그렇다면 실제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조사 자료 나와 있습니까? 네,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정한 노후 최소 생활비는 개인은 월 124만 3천 원, 노후 적정 생활비로는 개인은 177만 3천 원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굉장히 턱없이 좀 부족한 게 현실이죠. 예, 한국의 노인 빈곤 과 턱없이 낮은 생계급여 현실,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혜택이 배제되는 상황은 개선이 돼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소득 인정액 예외 급여 사례에 기초연금을 추가하면 되는 거고 이는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민생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도 개혁은 뭐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빈곤 노인들과 복지단체들은 2014년부터 박근혜 정부부터 지금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초연금액 전액을 제외하는 게 곤란하다면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 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듯 기초연금에도 공제율을 도입하자라는 절충안까지 제시를 하고 있지만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노후 빈곤, 재정 불안, 일자리 부족 문제를 여럿 안고 있습니다. 노후 빈곤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제는 달라져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발간한 노인 빈곤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요.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과 소비를 함께 고려해 노인 빈곤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담겼는데요. 이 소득만으로는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때문에 전문가들은 노인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해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받은 기초연금이 또 전액이 노인의 소득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생계급여에서는 차감될 수밖에 없다.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네. 있고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뭐 변화를 시도해보고 있다. 아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4일 발표한 연금 개혁 추진 계획안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고령 빈곤층의 안전망 세워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한아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